안녕하세요. 꿀벌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백신 개발이 성공했답니다. 엄밀히 따지면 성공은 아니고요. 임상 3상의 중간 발표가 아주 성공적으로 나왔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이자가 개발하고 있는 이 백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신 개발의 임상 시험 단계를 먼저 보실게요. 1상, 2상, 3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1상은 사람의 첫 투여, 그리고 안전한가,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가, 항체 생성이 가능한가를 10명에서 100명 정도의 대상으로 시험을 하는 거고, 2상은 1상 시험자 투약은 안전한지, 그리고 면역 반응은 강하게 나오는지, 그리고 투여량이 적정한지, 그런 것들을 시험하는 게 임상 2상입니다. 100명대 정도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고요. 3상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감염과 질병을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는가를 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1만 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투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3상 중간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코로나 예방에 90% 이상의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첨가자에서 확인된 코로나 사례 94건을 평가한 내용이 위와 같다라는 거고요. 33,538명의 참가자를 등록했고 42%는 다양한 배경의 환자 대상자로 모집을 했고 심각한 안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FDA EUA 신청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죠. 신청은 11월 셋째 주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신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FDA에서 이제 승인이 떨어지는 거랑은 좀 별개의 일입니다. 164개의 사례를 최종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실게요. 90% 이상의 효능, 이 내용이 뭐냐? 이제 파우치 소장은 50에서 60%의 효능을 기대했다고 해요. 근데 일반 독감 백신이 40에서 60% 정도의 효능이 있었다고 하고, 홍역 백신이 93% 정도의 효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화이자가 개발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은 90% 이상의 효능을 보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효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로 비춰진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9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임상 3상을 43,538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44,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쭉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하나 봐요. 추적 관찰을 하는데 확진자가 94명이 생긴 거예요. 94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43,538명 중에 일부 인원들, 뭐 1대1로 했을 수도 있고 일부 인원들에게는 백신을 투여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확진자가 94명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초기라는 거예요. 초기. 좀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진이 될 수도 있겠죠. 실험군 그러니까 94명 중에서 실험군,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을 투여한 인원들이 10% 미만으로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8명 정도 발생을 하고 나머지 86명은 실험군이 아닌 대조군, 위약이죠. 위약을 투여한 사람들에게서 발병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대강 느낌 오시죠? 네.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10,000명한테 화이자 백신을 투여를 해요. 백신을 투여하면 90% 적중률이라고 하니까 90% 하면 10,000명 중에 9,000명이잖아요. 9,000명이 코로나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1,000명이 코로나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방식대로라면 10,000명에게 백신을 투여하고 그 다음에 이 백신의 효능이 일어나는 시점, 그 시점에 걸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임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4만 뭐 몇만 명 정도 되는 대상자를 이렇게 최대한 임상 시험 자원자를 이렇게 끌어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쭉 추적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검사해서 음성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 중에 일부 사람들에게 백신을 투여를 하는 거예요. 백신을 투여하고 그 4만 명 중에서 자기네가 목표로 한 사람들이 있겠죠. 목표로 한 숫자만큼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그 사람들만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중에 몇 명 정도가
어, 백신을 투여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몇 명 정도가 백신을 투여받지 않은 사람들인지 비교를 해서 그 퍼센티지만큼, 그 퍼센티지가 곧 이 백신의 성공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지금은 뭐 94명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실험군의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 위험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2, 4만 4천 명이 전부 다 전부 다 백신 투여는 아니겠구나. 어쨌든 뭐 일정 비율로 이렇게 투여를 했겠죠. 백신 접종을 했겠죠. 50대 50으로 했을 가능성이 좀 클 것 같긴 합니다. 예방 효과는 이제 첫 번째 백신 투여 후 28일부터 효과가 나왔다고 하고, 두 번째 약을 투여한 후로는 7일 후에 약효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94명이라고 했는데 확진자가 164명을 찍을 때까지 이 임상시험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일정 퍼센트겠죠. 뭐 0.4%라든지 4만 3천 명 정도니까 0.4%라든지 뭐 그 정도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진행한다. 그러면 뭐 1억 명인 나라에다가 투여를 하면 0.4%니까 한 40만 명인가요? 그 정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 정도만 돼도 백신이 엄청 성공적인 거죠. 올해 말까지 1,500만에서 2천만 명 정도의 분량을 제조할 수 있다고 하고요. 생산 능력이. 그리고 내년에는 이 정도 속도대로라면 13억 회 투여분을 제조할 수 있을 걸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이자 백신 관련해서 우리나라 소식을 좀 보실게요. 2021년 코로나 백신 예산을 새로 배정했다고 해요. 약 9,65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백신이 성공을 하면 내년 1, 2분기, 1분기나 또 2분기 정도에 백신 개발이 진짜로 성공을 한 업체가 나오겠죠. 화이자가 지금 생각에는 화이자가 선두주자인데 다른 회사가 더 먼저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나라에도 좀 팔아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예산을 약 1조 원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신의 기대감으로 미국, 유럽, 그리고 코스피가 폭등했다라는 기사가 또 있고요. 국내 진행 중인 국내 임상 승인 난 거, 임상을 처음 시작한 것들은 백신이 2건, 그리고 치료제가 26건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 중인 거는 뭐 백신 2건, 그리고 치료제는 뭐 21건이라고 적힌 기사도 있고 24건이라고 적힌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손영래 중앙사고수 수습본부 소속의 손영래 씨의 얘기로는 임상 3상 결과가 아니라 3상 초기 중간 결과이다. 1, 2개월 이내에 접종이 가능해지거나 코로나가 끝나는 게 아니다. 경각심 제고 수준의 어떤 발언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말씀은 부작용 확인도 매우 중요하다. 내년 2분기 이후에야 백신 확보가 가능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마스크 열심히 그래도 아직은 벗을 때가 아니라는 뜻이죠. 너무 이제 언론에서 설레발을 엄청나게 쳤죠.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어젯밤부터. 그리고 새벽 내내 미국에서 언론이 떠들다가 트럼프도 떠들고 막 바이든도 떠들고 하다가 오늘 오전에도 국내 기사에서도 엄청나게 뜨면서 벌써 막 여행업종 주가가 막 10% 이상 상승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치료제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인데 백신 치료제 관련주에 대한 어떤 영향을 댓글로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아직은 판단을 유보할 때인 것 같습니다. 뭐 백신이 개발 성공했다고 해서 치료제가 유명무실해진 게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90%의 성공률이라고 해도 치료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치료제들이 항체 치료제이고 또 여러 가지인데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 단 하나만을 치료하는 약은 없어요. 그런 치료제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예를 들면 호흡기 치료제다, 호흡기 질환 치료제다, 아니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다 라고 한다면
코로나 외에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에도 이렇게 관련 증상에 대한 치료를 쓸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시장이 많이 줄어들고 또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 업체 저 업체 뛰어든 업체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방금 보면 26개 임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엄청나게 작아지는 영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투자한 이 회사가 진짜 코로나 치료제 단 하나만을 개발하는 회사인지, 저희가 제 구독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을 예로 들면 휴머니젠도 지금 코로나 치료제 테마를 타고 코로나 치료제 하나만으로 뭐 15달러 원짜리까지 갔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코로나 치료제 테마가 사그라들어 버리면 당연히 주가는 빠지겠죠. 혹은 그 코로나 치료제 테마를 타면서 오름폭이 엄청나게 높다든지, 그래 버린다면, 그러면서 자기가 들어간 그 평단가가 높다면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냥 가지고 있던 이 종목이 갑자기 코로나 치료제에도 뛰어든다고 하면서 뭐 2배, 3배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이 치료제의 테마가 힘이 빠졌어요. 지금 백신 테마로. 그러신 분들은 뭐 굳이 지금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7% 뭐 10% 이상 빠졌을 텐데 그 가격에 팔기에는 좀 아깝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슈는, 백신 이슈는 상당히 어제 나오면서 나스닥이랑 전 세계를 뒤흔들었는데, 사실 누가 먼저 예상을 하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휴머니젠을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자인데 화이자가 갑자기 백신을 임상 3상 중간 발표를 이렇게 내보낼 거라는 걸 예상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90% 성공률이라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확 빠지고 단기적으로 확 오르고 이런 거는 금방 그 힘이, 그 기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백신 개발을 경축할 만한 일인 게 분명한 게, 지수가 많이 오르겠죠. 나스닥, 다우존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도 많이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상승에 대한 탄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영상 제목을 뭐 생존 신고로 할지 아니면 뭐 어떤 걸로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백신 개발 성공, 경축 뭐 이런 식으로 표지를 만들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아직 뭐 끝난 게 아닙니다. 게임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임상 3상 초기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얘기고요. 우리 휴머니젠, 그리고 텔콤, KPM테크, 한일증권 개발 중인 임상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의치 않습니다. 같이 오늘 이렇게 대응을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대응을 하신 분들께서는 자기가 만족할 정도의 대응이시면 돼요. 예. 본인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대응이시면 그걸로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손실이 크게 나셨다면 너무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으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